번째 주제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앙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저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4.16 가족협의회 그대로 있고. 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자, 세월호 민간 잠수사 법률 대리인을 맡으셨던 김수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어디 법무법인 재단 공감 소속이시라고요? 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변호사 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기부 회원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을 하면서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들을 무료로 수임하고 뭐 입법 개선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재단입니다. 만든 지 오래됐나요? 예, 벌써 14년, 15년 차. 오래되셨네. 예. 알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앙에서 계속 거의 뭐 노숙을 하다시피 하셨죠? 그 컨테이너 안에서 주무셨으니까. 네,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예, 컨테이너 생활하다가 목포신앙을 떠나신다고. 예, 좀 그렇게들 좀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은 안 내렸고요. 예, 뭐 거의 결론은 내렸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 16일 날 오후에 목포 신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자세한 16일은 내일인데요. 네, 예. 그 이유를 또 밝히실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 저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도 함께 기자회견 참여해서 좀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미수습자 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비록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앙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수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에다가 더 이상 뭐 수습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아, 예,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수습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후에 세월호 선체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라도 내부 수색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직 미수습자 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공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유해가 발견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과연 수습하고 또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좀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가족 남으신 거죠? 가정은 4가정이죠. 4가족. 예, 그렇죠. 권재근님과 혁규가 이제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5 미수습자의 4가족. 4가족. 네. 그 4가족 분들이 지금 거기서 얼마나 됐죠? 그 목포신앙에 배가 올라오죠? 목포신앙은 3월 말에 이제 3월 31일 날 세월호가 도착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 근 8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힘드셨죠. 정말 힘들고, 또 이번에 그 입장을 어쨌든 그 기사를 통해서 일부 알려줬는데, 이런 그 목포신앙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을 모을 때까지의 과정도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것이 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떠나기 싫다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그 화면 그림으로도 나왔는데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가 SNS에 조그맣게 인터뷰도 했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변호사님.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글쎄 제가 김용호 선생님과 김용호 선생님 법률대리라고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김용호 선생님이 어떤 뜻이었는지는 제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나 길어지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도 되었었고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의 압박들이 좀 스스로 많이 느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국민들의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시선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무래도 혐오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10가지 좋은 말을 듣다가 한 가지 나쁜 말이 들어도 그게 깊이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압박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에 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뭐 특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체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결국은 그 배가 올라오면 침몰의 원인을 좀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대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꽤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 특조위처럼 그 기간이 있나요? 네, 그거 6개월 플러스 4개월 총 10개월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종료 예정일이 2018년 5월 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를 해야 할 구역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지만 이 단순히 조타수의 실수라든가 뭐 과적의 문제를 떠나서 배 자체가 갖고 있던 결함이나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냐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또 한간에 떠도는 대로 뭐 외력에 의한 어떤 충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특정 부분이나 공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있죠. 배도 옆으로 누워 있고 이제 막 뻘들을 다 빼내는 상황이고 배를 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배를 직립하기 위한 기술 검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닷속에 오래 있었고 이게 세우면서 부식된 부분 때문에 그 선체가 손상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글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부정적으로라도.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내의 굴지의 조선사들을 다 접촉을 해본 결과 그 조선사들 모두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또 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선체 직립이 예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세우나요, 근데? 선체 직립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미습자 수색을 다 하지 못한 구역들이 있는데 배를 세우지 않으면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크고. 예를 들면 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뭐 기관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사람이 들어가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들이나 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또는 선체조사위 조사관들이나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그렇게 또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습자 수습을 100% 완벽하게 선체 내에서만큼이라도 끝내기 위해서는 배를 우선 직립을 해야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직립을 해야만 마찬가지로 선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정밀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이 옆에 서서 육안으로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체 직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또 그 뭐 증거들이나 근거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경우에서도 좀 열리겠네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국과수에서 이제 세월호에서 그 수거품을 갖고 복원하는 작업들도 했고, 청해진 해운수첩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복원에 성공을 했다 그래요. 현재까지 좀 원인에 접근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뭐 국가수 복원 작업 이후에 나오는 게 있나요? 글쎄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한 15% 정도 복원이 끝났다고 하고 15%? 나온 자료들 중에 그렇죠. 그리고 통신실 서랍에서 발견된 조타실 다이어리, 항해 관련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해 일지와 비교해 보면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침몰 상황에 대해서. 항해 로그 기록이게 되면 어쨌든
침몰 해역까지 갈 때까지 기록이 다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급변침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쭙겠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월호 이후에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그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 혹은 뭐 침몰의 원인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은 있다가 이제 최근에 국정원 문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특조위 해체 요구하는 시위까지 배후에서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관이죠. 직접 뭐 돈을 정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성명서까지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성명서까지 그렇게 수정을 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의 독점적인 권력을 독립된 시선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금권과 권력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라는 것이 되게 끔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조위 말씀하셨는데 특조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예. 특조위 그 기간이 뭐 전 정부에서는 이제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된 날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6개월이 완료되었다. 법이 발의된 날이죠. 예, 법이 발효된 날.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런데 특조위 조사원들은 실제로 특조위가 전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인적 물적 기반이 완성된 게 사실은 15년 8월이다. 예. 그러면 7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단 말이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가 더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임금 지급의 의무가 남아 있고 사실상 특조위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것을 그 판결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을 하나 했는데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실제로 구성된 8월 달이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원을 뽑고 예산이 집행된 그 시점. 그렇죠. 예, 인적 물적인 시설이 모두 완비된 시점이 시작 지점이라고 봐야 한다라면 사실상 특조위는 최소한 7개월이라는 기한을 앞두고 강제로 종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일기 특조위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호. 무척 중요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 이게 판결이 언제 난 건가요? 최근 일인가요? 지금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럼 한 두 달, 예. 한 달 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특조위는 물론 저희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더 남았고 그리고 활동 시작 시점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한 날짜는 2015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처음 예산이 배정된 날이거든요. 예. 이제 그날부터가 특조위 활동 기한이 시작이 되었다. 이걸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거죠. 예. 이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법이 1월 1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활동 시작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쓰고 그걸 근거로 2016년 6월 30일자로 활동을 종료하게 강제로 만들어버렸죠. 예. 지금은 특조위 홈페이지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폐쇄시켜서 들어가고 가볼 수도 없어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활동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거기 관련된 자료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해서 공유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특조위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폐쇄도 시켜버리고 예. 그랬죠. 행정심판에서 이게 행정심판도 3심제인가요? 예, 3심제인데 1심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이제 10월 판결이 초에, 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바뀐 정부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항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되었으면 그 특조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성했고. 예, 그렇죠. 그게 맞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기 특조위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왜죠? 뭐 사람도 안 남았고요. 그때 이러던 분들은 다 자기 자리로 떠나갔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또 시작을 해야 그럼 하고 예산 준비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남은 몇 개월의 기간을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기 특조위 해산이
강제 해산이 거의 분명해지는 시점부터 그러면 일기 특조위를 그 활동 기한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시위 또는 뭐 단식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런 걸 하는 동시에 사실은 한편에서 2기 특조위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 특조위 형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분들이 만나고 있고 네. 남아있는 분들이 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한 24일경에는 국회 본회의에 예. 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지난해 박주민 의원이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을 해나갔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되면 의무적으로 상정이 돼야 되는 예, 예. 330일 걸리죠. 330일. 그런데 그 일기 특조위 그렇게 행정심판이 났으면 지금 정부의 대응도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곧 국회에서 그 11월 24일 날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면 1기 특조위 남은 한 8개월 기간 동안 그 부당하고 불법하게 강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1기 특조위를 구성을 하고 그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2기 특조위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자신들도 생활 일정을 갖고 여기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1기 특조위 했던 분들이. 이런 걸 정부에서 그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일기 특조위 강제 해산의 근본적이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죠. 정부에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부나 이 정부나 똑같은 결국 정부인 이제 거죠.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예. 또 책임 있는 모습 보이는 건 맞는데 이제 아마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특조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독립적인 국가조사 기구이긴 하지만 예.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활동을 하는 것인데 가장 아쉬운 것은 뭐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특조위가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강제 해산 당하는 마당에 사실 국회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는 국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활동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특조위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앞장서서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지만 전혀 이제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요구는 일기 특조위를 더 그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저는 국회에서 나오는 건 맞지 않느냐. 이거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국회의원 오래 못해요. 예.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 위원장님 오랜만에 뵈서 만나면은 그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이게 그 강제 종료된 상황이고 불법적으로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8개월의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것을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나간 일이지만 8개월의 임기 그 조사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대응을 좀 해야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충분히 그러고 있는 분들이 일기 특조에 있는 분들도 이게 무슨 돈 때문에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다 놓고 온 분들 아니에요? 근데 또 8개월만 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또 이게 생활의 리듬이나 이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요거 끝나는 무렵에 이기 특조위가 곧 시작이 합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게 되면 짐 싸들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국회에서 좀 답답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기 특조위를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 상정될 예정인데요. 사실 현재 문제는 1년 전에 성안을 한 법안이 1년 동안 이렇게 묵혀 있다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틀리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정부도 바뀌었고 여야 관계도 바뀌었고. 그때는 힘없는 야당 소수 야당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기 특조위가 강제 해산당했던 그런 것들,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보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2기 특조위 활동 예정 기간이 너무 길다. 예. 지금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기 특조위에서 못한 기간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사실 그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일기 특조위에 중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실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2기 특조위를
명실상부한 특조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지진 상황에 대해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일어났고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상청 발표가 포항 지진은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서도 강한 지진을 느꼈고요.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의 강한 지진을 느꼈습니다. 산업부는 포항 5.5 지진 원전 현재까지는 이상 없다. 서울 원전 신고리 3호기 이상 없어. 지진값 분석 중이고요. 경남 전역서 역시 강한 진동 10분 만에 문의 전화 수백 통이 걸려왔습니다. 기상청 발표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규모 3.6 여진 발생하고 있고 지금 또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서 5.4의 여진이 또 발생하고 있고 전국 속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상남도 일대에 계신 분들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내일 수능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진에 대한 속보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가 귀국해갖고 우리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 MB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전 대통령 때문에 뒤숭숭하더니. 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올해 대선 와중이죠. 대선 선거 기간 중에 4.16 추모제에 와갖고 뭐라 그러셨냐면 기억제라 그러죠. 4.16 뭐라 그러나요? 예, 저희들은 기억식이라고 부르고 기억식이라고 있습니다. 하죠. 그때 와서 국회에서 2기의 특조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통령 산하로 두겠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산하로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은 일단 취소하고 국회에서 특조위 구성을 하겠다. 근데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그 청와대 쪽의 설명은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지나 뭐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국회가 지금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앞질러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부터 이제 특별법을 만들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법 내용이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좀 강한 법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통한 특조위 조사가 잘 되기를 일단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요. 예.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 특별법 특조위에 의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한계에 부딪힐 경우에는 또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또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특조위에서 지금 특별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조위 구성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특별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서 이제 본회의에 대안을 같이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엔 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있나요, 없나요? 수사권, 기소권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기소권이 아니라 이제 수사권이 있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데 그 수사 대상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고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 특조위 조사관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예, 뭐 대신 이제 특검을 통한 간접적인 수사권을 이 특조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집어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특조위가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거나 또는 국회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들. 특검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네. 근데 그 권한이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놨나요? 기간 없나요? 예, 특검 기간은 뭐 요청. 아니, 특조위 기간. 특조위 기간은 현재 기본 2년에 연장 의결하면 1년 추가, 총 3년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 변호사님, 총 3년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기 특조위 때
쉽게 얘기해서 날라가 버린 8개월. 여기다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년 8개월? 일기 특조위 구성됐던 아니, 세월 법적으로 뭔가 특별법은- 결론이 났으면 뭔가 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결론이 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퉁 털고 가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있게 이기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제일 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6개월 연장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에 비한다면 사실은 이기 특조위 특별법은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감안하고 있다라고 선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이 빠르게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지금 그 화면에 떴는데 화면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세월호 참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같이 조사를 하고요. 오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재는 12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분석을 해본 결과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그래서 한 15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 가족들하고는 합의가 된 건가요, 저 내용은? 예,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졌죠. 아하. 이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특조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 권한은 조사관에게 사법경찰 권리 권한 부여. 그래야지 좀 조사가 제대로 되니까요. 예를 들어갖고 어디 가고 뭐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자료 못 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사법경찰 관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예. 진상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방해하는 것에 한해서 한해서만 조건이 그런 있네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특검은 예, 특검은 그 특조위가 횟수 제한 없이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예. 그리고 특검 후보를 복수로 특조위가 직접 후보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 2명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께 올리게 돼 있죠. 예. 그럼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서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검찰이게 되면 검찰을 고발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특조위보다는 이제 검찰이 직접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니요, 그 특검. 예, 특검이. 특검, 예.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을 그러려면 국회에서 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구조에서 별도의 특검을 국회에서 다시 뭐 예. 최순실 특검 이런 것처럼 아하. 의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예.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쟁이 더 일어나서 좀 진상규명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24일 하면 그 예측하는 일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문의한 결과 예. 원래 11월 23일 날 본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외국에서 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루 밀려서 아마 24일 날 24일?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론 또 그때 가면 날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23일, 24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12월에 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이후 330일이 지나면 330일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임위는 지금 다 통과된 거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법적 그 법안 검토 이런 게 다 끝났다는 네, 얘기네.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 수정 대안 역시 소관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올리게 되면 뭐 그 수정안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수정안을 미리 상임위에서 준비해 갖고 수정안을 발표해서 수정안이 의결해 갖고 통과가 되면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거고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원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예, 원안 갖고 다시 뭐 또 표결을 하겠죠. 예, 원안 갖고 표결하고. 그럴 경우 이제 원안은 뭐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원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예. 때문에 그 원안 그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그때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이 정도만이라도 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던 건데.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법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안전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안전공원에 대한 논란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왜냐면 안산 좀- 시민들과의 좀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그 특조위도 특조위지만 안산 그 화랑공원에다가 한 7,000평 규모의 안전공원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미 뭐 안산시장하고도 누차례 얘기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충분히 얘기가 됐던 건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던 안산시가 예.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제 주변 주민들이 좀 반대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걸 이유로 계속 결정을 미뤄. 반대 여론은 일어나나요, 근데? 예,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하는 이유나 뭐 사실 현수막도 좀 몇 개 붙어 있고 그래요, 동네에. 서명 운동도 많이 진행했다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때 반대하는 이유로 또는 그 내세웠던 게 사실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안산에서는 여기 추모공원이 들었으면 여기 분양시설 말고 예. 유해를 이렇게 안치시설 하는 예. 납골시설. 납골시설 말고 이렇게 분쇄하는 이런 갑자기 화장장? 예, 화장장. 예. 그러니까 추모공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매일같이 여기 연구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 그럼 동네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추모공원과 화장장은 전혀 관계도 없고 계획도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지금 아이들 유해가 몇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총 한 6, 7건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따지면 한 3곳 정도에 있고 좀 개별적으로 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게 다른 무슨 법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제라운드 그라운드 제로 그 9.11 그 테러가 났던 거기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갖고 9.11 참사를 추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처 인접 상인들이 이거 여기서 추모하면 건물값 떨어지니까 다른 데 가서 추모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거기 그라운드 제로가 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렇습니다. 추모하면서 오고 이런 사고 참사 지구상의 테러를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염원은 거기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추모공원 역시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특별법은 이제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추모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모위원회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모공원을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국민의 어떤 기억 속에서 염원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감정적인 대립들이 좀 잘 해소가 안 되고 아니 제일 큰 논의가 이유가 좀 잘- 땅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예. 뭐 그런 이유들로 뭐 반대 서명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안산시청에서는 뭐 난감하다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해서 좀 논의도 좀 많이 붙이고 좀 더 예. 합의 지반을 좀 만들어가는 방안들을 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모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고 보고 그 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합의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아이들 소극적인 것 유해가 지금 각자 부모와 그 가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6, 7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적어도 이게 그 4.16 참사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유해만이라도 좀 한 곳에 이렇게 좀 모여 있게끔 하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그 국립공원 국립묘지현충원을 두고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넋을 기리고 우리 국가가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발발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좀 있고 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늘 되새기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물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안산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안산시 땅인가요? 누구 땅이에요? 안산시 땅이 맞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안산시에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추진했다가 자기 안산시장 그 또 선거 또 나가나 시장이 재정규 시장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가는데 악영향을 받을까 이런 계산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뭐 그게 시장님 개인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듣기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에 추모공원과 낙골시설을 만드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아주 편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단순히 추모공원 또는 낙골시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추모공원을 중심으로 1차 피해 지역인 안산시에 대한 회복 방안 또 사실은 안산 시민들도 피해자거든요. 예. 넓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회복, 치유의 방안, 공동체 회복의 방안 이런 종합적인 추모와 기억과 교훈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안을 지금 현재 총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 갖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추모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될까를 같이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죠, 실제로. 대화를 아예 안 하나요? 예, 뭐 그 자리에서 그런 의원 수렴도 하고 그런 자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뭐 그 회의장을 다 뭐 점거하기도 하고. 누가요?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땅값 떨어지니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좀 난입도 하시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정말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예. 그렇다면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진정한 추모와 기억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까를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자. 지혜를 모으고 예. 무슨 방안이 있을까를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하자. 근데 사실 그런 기회조차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조 2기 구성도 올해 안에 좀 끝나고 그래서 다시 조사활동이 시작이 되고 안산 추모공원도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빨리 좀 이루어지길. 예, 뭐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예.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타실 다이어리, 예. 뭐 항해 관련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항해 일자 비교해 보면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침몰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예. 예. 항해 로그 기록이게 되면 어쨌든 침몰 해역까지 갈 때까지 기록이 다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급변침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쭙겠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월호 이후에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그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 혹은 뭐 침몰의 원인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은 있다가 이제 최근에 국정원 문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특조위 해체 요구하는 시위까지 배후에서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뭐 허현준 뭐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관이죠. 직접 뭐 돈을 정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성명서까지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성명서까지 그렇게 수정을 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의 독점적인 권력을 독립된 시선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금권과 권력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라는 것이 되게 끔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조위 말씀하셨는데 특조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예. 특조위 그 기간이 뭐 전 정부에서는 이제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된 날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6개월이 완료되었다. 법이 발의된 날이죠. 예, 법이 그렇게 발효된 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특조위 조사원들은 실제로 특조위가 전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인적 물적 기반이 완성된 게 사실은 15년 8월이다. 예. 그러면 7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단 말이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가 더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임금 지급의 의무가 남아 있고 사실상 특조위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것을 그 판결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을 하나 했는데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실제로 구성된 8월 달이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원을 뽑고 예산이 집행된 그 시점. 그렇죠. 예, 인적 물적인 시설이 모두 완비된 시점이 시작점이라고 봐야 한다라면 사실상 특조위는 최소한 7개월이라는 기한을 앞두고 강제로 종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일기 특조위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호. 무척 중요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 이게 판결이 언제 난 건가요? 최근 일인가요? 지금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럼 한 두 달, 예, 한 달 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특조위는 물론 저희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더 남았고 그리고 활동 시작 시점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한 날짜는 2015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처음 예산이 배정된 날이거든요. 예. 이제 그날부터가 특조위 활동 기한이 시작이 되었다. 이걸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거죠. 예. 이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법이 1월 1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활동 시작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쓰고 그걸 근거로 2016년 6월 30일자로 활동을 종료하게 강제로 만들어 버렸죠. 예. 지금은 특조위 홈페이지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폐쇄시켜서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활동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거기 관련된 자료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유를 해야 될 사안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특조위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폐쇄도 시켜버리고 예. 그랬죠. 행정심판에서 이게 행정심판도 3심제인가요? 예, 3심제인데 1심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이제 10월 판결이 초에,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바뀐 정부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항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되었으면 그 특조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성했고. 예, 그렇죠. 그게 맞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기 특조위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죠? 뭐 사람도 안 남았고요. 그때 일하던 분들은 다 자기 자리로 떠나갔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또 시작을 해야 그러면 하고 예산 준비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남은 몇 개월의 기간을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기 특조위 해산이 강제 해산이 거의 분명해지는 시점부터 그러면 일기 특조위를 그 활동 기한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시위 또는 뭐 단식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런 걸 하는 동시에 사실은 한편에서 2기 특조위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 특조위 형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분들이 만나고 있고 네. 남아있는 분들이. 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한 24일경에는 국회 본회의에 예. 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지난해 박주민 의원이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을 해놔갖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되면 의무적으로 상정이 돼야 되는. 예, 예. 330일 걸리죠. 330일. 그런데 그 일기 특조위 그렇게 행정심판이 났으면 지금 정부의 대응도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곧 국회에서 그 11월 24일 날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일기 특조위 남은 한 8개월 기간 동안 그 부당하고 불법하게 강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기 특조위를 구성을 하고 해야 할 구역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지만 이 단순히 조타수의 실수라든가 뭐 과적의 문제를 떠나서 예. 배 자체가 갖고 있던 결함이나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냐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또 한간에 떠도는 대로 뭐 외력에 의한 어떤 충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특정 부분이나 공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있죠. 배도 옆으로 누워 있고 이제 막 뻘들을 다 빼내는 상황이고 배를 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배를 직립하기 위한 기술 검토,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바닷속에 있고요. 오래 있었고 이게 세우면서 부식된 부분 때문에 그 선체가 손상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글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부정적으로라도.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내의 굴지의 조선사들을 다 접촉을 해본 결과 그 조선사들 모두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또 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선체 직립이 예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세우나요, 근데? 선체 직립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미습자 수색을 다 하지 못한 구역들이 있는데 배를 세우지 않으면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워낙 커. 예를 들면 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뭐 기관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사람이 들어가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들이나 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또는 선체조사의 조사관들이나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그렇게 또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습자 수습을 100% 완벽하게 선체 내에서만큼이라도 끝내기 위해서는 배를 우선 직립을 해야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직립을 해야만 마찬가지로 선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정밀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이 옆에 서서 육안으로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체 직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조금 더 또 그 뭐 증거들이나 근거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좀 열리겠네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국과수에서 이제 세월호에서 그 수거품을 갖고 복원하는 작업들도 했고, 청해진 해운수첩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복원에 성공을 했다 그래요. 현재까지 좀 그 원인에 접근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뭐 그 국가수 복원 작업 이후에 나오는 게 있나요? 글쎄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한 15% 정도 복원이 끝났다고 하고 15%? 예. 나온 자료들 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통신실 뭐 서랍에서 발견된 번째 주제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저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4.16 가족협의회 그대로 있고. 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자, 세월호 민간 잠수사 법률 대리인을 맡으셨던 김수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어디 법무법인 재단 공감 소속이시라고요? 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변호사 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기부 회원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을 하면서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들을 무료로 수임하고 뭐 입법 개선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재단입니다. 만든 지 오래됐나요? 예, 벌써 14년, 15년 차. 오래되셨네. 예. 알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에서 계속 거의 뭐 노숙을 하다시피 하셨죠? 그 컨테이너 안에서 주무셨으니까. 네,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예, 컨테이너 생활하다가 목포신항을 떠나신다고. 예, 좀 그렇게들 그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은 안 내렸고요. 예, 뭐 거의 결론은 내렸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미수자 가족들이 그 16일 날 오후에 목포 신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그 자세한 16일은 내일인데요. 네, 예. 그 이유를 또 밝히실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 저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도 함께 기자회견 참여해서 좀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미수자 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비록 그 미수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수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에다가 더 이상 뭐 수습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아, 예,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수습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후에 세월호 선체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라도 내부 수색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직 미수자 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공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유해가 발견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과연 수습하고 또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좀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가족 남으신 거죠? 가정은 4가정이죠. 4가족. 예, 예, 그렇죠. 권재근님과 협규가 이제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부자니까. 예, 5 미수습자의 4가족. 4가족. 그 4가족 분들이 지금 거기서 얼마나 됐죠? 그 목포신항에 배가 올라오고. 목포신항은 3월 말에 이제 3월 31일 날 세월호가 도착을 했고요.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 근 8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힘드셨죠. 정말 힘들고, 또 이번에 그 입장을 어쨌든 그 기사를 통해서 일부 알려줬는데, 이런 그 목포신항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을 모을 때까지의 과정도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것이 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떠나기 싫다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방금 우리 그 화면 그림으로도 나왔는데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가 SNS에 조그맣게 인터뷰도 했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변호사님.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글쎄 제가 김용호 선생님과 김용호 선생님 법률대리라고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김용호 선생님이 어떤 뜻이었는지는 제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나 길어지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도 되었었고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의 압박들이 좀 스스로 많이 느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국민들의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시선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무래도 혐오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10가지 좋은 말을 듣다가 한 가지 나쁜 말이 들어도 그게 깊이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압박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특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체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결국은 그 배가 올라오면 침몰의 원인을 좀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대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꽤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 특조위처럼 그 기간이 있나요? 네, 그거 6개월 플러스 4개월 총 10개월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종료 예정일이 2018년 5월 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를